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아합의 보나마나 보나 제니 제니입니다. 안녕. 가장 완벽한 재미를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 우아합 연구소가 나섰다.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두둥 피지컬 벨. 두 번째 콘텐츠는 우왕씨 어둠의 나날. 저희가 저번 녹음 때 콘텐츠 얘기를 한창 하다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본 콘텐츠를 구독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최근에 본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공유하고 서로 조금씩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왔는데요. 바로 이제 피지컬 100과 C 어둠의 나날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넷플릭스 오프닝 소리와 우왕 이게 또 애플 TV 오프닝 소리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애플 TV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구독하신 분들은 다들 아셨겠죠? 뻔뻔하게.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니 피지컬 100 다 보셨나요? 다 못 봤습니다. 이 화제 작품 지금 그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그 인기 순위 1, 2, 3위 안에는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아직 다 못 보고 볼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피지컬 100 시즌 1은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그럼 시즌 1은 다 봤는데 시즌 2는 중간 조금 지루해가지고 다 못 봤어요. 근데 막 끝까지 볼 예정입니다. 우승자가 누군지는 스포를 당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김 빠진 채로 맞아요. 보게 되겠군요. 조금 흥미가 떨어진 채로 볼 것 같다. 이렇게. 피지컬 100은 제가 추천했는데요.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보기도 했고 이걸 또 몰아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제니한테 봤는지 확인하고 안 봤으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오늘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왔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운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100명이 모여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들의 설명으로는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한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시즌 1도 재밌게 봤고 시즌 2도 재밌게 봤는데 올해 그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점도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체니가 재미없다고 느낀 부분도 살짝 공감을 했고 이제 게임의 형평성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즌 1에서는 이제 인물별로 좀 많이 포커싱을 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응원하는 선수도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응원하는 참가자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러니까 참가자마다 이제 특성이나 개성이 좀 보여서 그 참가자를 응원하거나 혹은 쟤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맞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재미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가 처음이기도 했어서 뭔가 정말 그 힘 혹은 이제 민첩성 그 특정 게임 종목에 따라서 그런 진짜 최고의 피지컬을 가리기 위한 그런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서 좀 처음에 또 더 재밌게 본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 시즌 2는 이제 인물에 대한 포커싱이 크게 없어서 뭐 이제 관심 가는 참가자가 일단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 100명 중에서 절반도 기억을 다 못할 것 같다. 절반 무슨 한 4분의 1도 기억을 나는 참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참가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물마다 조금 포커싱이 안 돼서 응원하는 선수가 없어서 중간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제가 그랬어가지고. 시즌 3, 그러니까 시즌 2에 이제 2회, 3회를 보는데 조금 뭐랄까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편집이 탁탁탁 이렇게 끊어져서 빠른 전개인 듯 하면서도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한 거지? 그 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긴 거지? 근데 이기는 이게 풀로 보여주는 과정도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아닌 실수입니다. 근데 재미없는 경우가 많던데요, 사실. 그래서 사실 크게 이제 막 사실
2화 3화는 시즌 1이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흥미가 크게 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그래서 이제 수도. 중간에 사실 저는 다 못 봤습니다. 끝까지 다 완주를 못 하고 한 4화 중간 정도 보다가 다 맞아. 못 그 봤어요. 지금 채니는 그 밀어서. 미는 것까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다, 채니랑 미는 거 말고 그거 옮기는 거 있잖아요. 포대 옮기는 모래 포대 옮기는 거. 그것까지 봤어요. 저는 그 뒤부터 이제 어쨌든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 점자 누가 있는지는 알게 되거든요. 그 팀에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결승까지 이제 흥미진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똑같은 부분에서 허들을 느끼긴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트레드밀을 딱 처음에 이제 그걸 걸을 때는 그래도 좀 한 명 한 명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응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 진짜 이렇게 한 30초 보여줬나? 누구랑 경기를 해서 졌다까지만 바로 보이니까 애정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사라져서 없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이 경기 자체가 재밌고 앞으로의 내용이 이제 관심이 가서 보게 된 거지. 막 어느 팀이 이기면 좋겠다, 어느 팀이 뭐 강자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새도 없이 맞아요. 일단 계속 그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 인물이 줄고 나서는 그래도 이 팀이 떨어지기 너무 아쉽다라든지 뭐 저런 전략이 좀 아쉽다라든지 좀 얘기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하더라고요. 채니가 이 모든 경기를 다 봤으면 이 경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혼자 하세요, 혼자. 저 들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즌 1과 2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좀 그 형평성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1에는 결국 결승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마다 이제 막 힘만 그쵸. 쓰는 그 경기가 있고 뭐 막 이런 지구력,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잘된 이제 제일 제일 센 사람들 한 명씩만 나가서 다 각 분야 일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승전을 하는데, 그 결승 자체가 또 아무래도 무조건 공평할 순 없다 보니까 그쵸. 그 결과를 게임 보는 자체가. 게 좀 시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게임의 순서만 바뀌었어도 그 우승자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저는 가면서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2는 이게 채니에겐 스포겠지만 결승에 올라갈 때 이미 그 팀 내에서 경쟁을 한바탕 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한 팀마다 이제 뽑혀서 이제 다 일장이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결승전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결승전에서 무슨 경기를 했는지 꽤나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우승자를 말해도 될까요? 그분이 우승할 줄은 근데 진짜 모르긴 했거든요. 진짜요? 저는 이게 카메라가 많이 잡아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뭐 경기의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응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카메라에 많이 잡히셨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운동하는 종목 자체도 힘들다고 소문난 운동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웃긴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8화, 9화가 4월 2일 날에 이제 콘텐츠가 열렸는데, 제가 4월 2일 저녁에 그걸 몰아봤단 말이에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8화가 시작하고 그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서 인스타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쳤는데, 그때 팔로워 수가 9만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9화를 다 보고 다시 검색해 보니까 0.5만이 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고, 또 최근에 막 이제 친구한테 야, 팔로워 수가 진짜 실시간으로 오르더라, 진짜 깜짝 놀랬잖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했는데 18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배네요, 2배. 그래가지고 와, 역시 이 콘텐츠의 파급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들도 확 실감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1등만 상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쵸. 혹은 상처만 남거나 다치거나. 그니까요. 게임 하는데 막 피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저거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랬어요. 맞아. 이게 아무래도 그 육체미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잔디에 저렇게까지 몸을 기대야 그러니까요. 되며 그렇게까지 막 악을 쓰면서 하는 그 모습이 멋있기도 하지만 내가 나라면 하지 못했을 그쵸,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 둘도 그냥 이 녹음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피지컬백에 나간다면 근데 그 가정부터가 이미 일단 성립이 안 안 나갈 돼. 것 같다. 일단 못 나가고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안 나가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트레드밀 한번 딱 타고 그게 떨어지는 경쟁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진으로 기권해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그래 거기 나온 사람들이 사실 어느 분야에서 이제 그죠. 다 일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장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사실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를 고르는 거다 보니 일단 우리가 아니라 저는 운동을 안 해서 저도 기본 운동부터 숨쉬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본 운동부터 이제 하는 걸로 뭐 우리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좀 도전해 볼까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여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공감을 하고 웃어야 될지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 해주세요 다. 뭐 나가볼까요? 우리 나갈 수도 있지. 왜 뭐. 그래요? 우리 보디빌딩 이런 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못 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열에서 채니를 응원하는 이제 그 관람객이 방청객석 없어요. 1열이 어디서 방구석 1열이겠죠. 방구석 1열에서 채니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무슨 운동을 해서 나가고 싶어요? 저 크로스핏 선수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보디빌딩 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보디빌딩은 자신이 없다. 그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가장 너무 싫다. 큰 허들인 것 같아요. 그건 안 하고 크로스핏 말고는 사실 뭐 복싱도 있고 격투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람 때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맞는 것 같아. 킥복싱 배워봤는데 이제 샌드백 치는 거랑 이제 미트 치는 것까지 괜찮은데 사람을 치는 건 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걸 배운 것도 호신용으로 배우려고 한 건데 막상 거기 가니까 이제 글러브 없으면 일단 못 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친다는 생각을 맞아 평소에 할 일이 누가 사람을 이렇게 치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친다는 것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뭐 그냥 과장해서 말하자면 폭력적인 거니까 이게 그들도 이제 그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하는 거지 일반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야인시대죠. 그럼 야인시대. 그래서 내 주먹이 강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호신용으로 운동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맞아, 사람과 맞아. 사람이 이제 살이 부딪혀서 뭐 유도 넘기기라든지 유도, 태권도, 주짓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맞아요. 계속 있습니다. 있어서 했거든요. 근데 킥복싱 배울 때 그때 저는 이제 왜 배우러 왔냐 이런 식으로 관장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호신용으로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면서 그거 맞아. 싸울 생각을 하지 말래요. 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 호신용으로 배우러 왔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그치만 정직했다. 그 이제 강매를 하거나 이제 거짓말로 현혹시키지 않고 그게 제일 정확하게. 안전하대요. 호신용으로 생각하면 그게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어차피 이제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럼 뭔가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맞아요. 흉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체격이 엄청 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무튼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자.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데 구독자분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그 재밌었던 게 그 각 팀마다 전략이 있거든요. 그 전략에 따라 승패가 갈려요. 그 모래주머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이제 딱 두 군데만 노리는 맞아요. 팀들이 대부분 승률이 맞아요. 좋고 맞아요. 또 굳이 큰 그 맥주통, 오크통을 안 챙겨도 된다. 맞아요. 이런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더의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처음 맞닥뜨리는 그쵸. 그런 새로운 그쵸. 상황에서 그쵸.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내가 우리 팀이 어떻게 해야 이길까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김동현 님이 그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여기서 무조건 2개를 노려야 된다. 3개를 노리는 팀은 질 거다. 뭐 이런 멘트를 근데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3개를 노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를 노리면 일단 만약에 1, 2, 3번 중에서 상대팀이 2, 3만 노린다고 쳐요. 그럼 1번에 뭐 가볍게 2개, 3개만 갖다 놓고 한 사람이 그냥 바로 붙으면 되잖아요. 2나 3에. 그쵸.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쨌든 결판은 2개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2개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 2-3개만 놓고 그거에 나에게 승기를 꼽으면 어쨌든 상대방도 비슷하게 해놓은 그 몇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 3번이 있으면 2, 3번만 이제 노린다면 상대팀이 1번에 그냥 1-2개만 갖다 넣어놓고 나머지가 2, 3에 붙으면 그 상대팀이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2개 다 노리는 척하지만 사실 1번은 우리 거야. 그럼 하나를 실패해도 하나만 잘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럼 그냥 2개 하는 게 낫나? 문득 든 생각인데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그게 빨리빨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어쨌든 그 3개 중에 2개를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상대가 3개를 노린다라고 하면 이제 상대의 전력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먹고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전력을 2개에 집중을 근데 2개 다 완전히 이길지 않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를 포기했으니까 그 2개를 죽어라 살아라 하는. 어쨌든 그 한 명이 옮기는 그 무게의 양이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한 군데는 비슷하더라도 뭐 한 군데선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제 그 한 군데가 이제 요충지가 되어가지고 누가 그것을 점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근데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그들 그렇게 빠른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다 이제 전체적인 게임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2개가 유리했네. 약간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게임 나가면 막 뭐 모래를 드는 걸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보드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게 보드게임의 하나의 재미있는 거는 그 자꾸 머리를 쓰는 게 재미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면 뭐 피지컬배가 아니고 그냥 보드게임 모임 나가면 되긴 하겠네요. 뭐 어쨌든 게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냥 여자 한 분을 아무도 안 가는 그 1번에 하나 두고 나머지 3명 붙으면 사실 3번은 똑같이 3명인 거고 2번은 2명인 건데 여자가 그렇게 2번 나르고 뭐 한 1분 정도 나르고 14분 동안 같이 붙으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럼 3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3개 다 안 이겨도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보험으로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2번이나 3번에서 하나 져도 2번은 무조건 이기거나 3번은 무조건 이기거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대도 1번을 노린다면? 차차차?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쵸. 상대가 어느 곳을 노릴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상대가 2번, 3번 노릴 걸 알면 당연히 1번을 갖다 두겠죠. 그러니까 1분 동안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자, 니는 분위기 담당이다 이렇게. 분위기다. 아니 그 바쁜 상황 속에서 그런가? 분위기 담당을 두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입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 전략이 통할까가 궁금해. 그냥 보드게임 모임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트니도. 이거를 보고 싶어요. 나 그 모래주머니 가득 들고 움직일 자신이 또 있어. 막 이런 생각. 뭔지 알죠? 아시죠? 모르나? 유혹해. 근데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그쵸. 플레이어가 되면은 그 미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길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내가 외운 길을 복기하는 것도 바쁘고 이것을 들고 들어서. 옮기는 것도 바쁜데 거기서 분위기 담당이 분위기까지 보고 그 막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없어. 왜냐면 오고 가는 타이밍도 다 다르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소통이 안 이미 되겠죠. 그쵸 짜여진 전략 하에 이제 움직이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 담당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만약에 우리가 1번에 여자 하나 두고 그래서 3번에 남자 셋, 2번에 남자 둘 이렇게 뒀다 치면은 만약에 상대가 2번, 1번 노렸으면 그쵸. 질 지는 수밖에 거야. 없는 거네요. 그쵸. 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튼 3-3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네요. 하나는 그냥 뻘짓하는 거네. 그치. 제니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전략의 이제 수정. 근데 지금 아니 분위기 보고 이게 안 되나? 나 이 생각이에요. 분위기 보고 이게 안 되나? 아니 그렇게 하라고 지금 팀원들 뽑아놨는데 뭐 이래?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 3번에 아닌 것 같으면 2번으로 가야지 뭐 진짜. 제니 지금 5분 동안 지금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는데 지금 늦었어 이미. 그럼 진 거야. 졌어. 지금 왜냐면 게임 시작했거든.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전략적 이런 사고가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차라리 시키는 것 하면은 우리가 머리 쓸 일이 없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져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책임감이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들도 좀 느껴지고 팀전을 할 때도 그 전략에 따라 승패가 진짜 명확히 나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과몰입하면서 이건 피지컬이 아닌 거 재밌게 아닙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 이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 그 피디분이랑. 피디분과 근데 어쨌든 다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래주머니를 아무도 못 옮겨. 우리 같은 피지컬이야. 한 번씩 또 20kg 이렇게 바로 양옆에 들고 하다가 허리 삐끗. 아이고 세상에나 다음 게임 못 하겠어요. 그럼 지면 어차피 못 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니는 내 생각엔 제한 오면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아까 안 나가고 뭐 한다고 하더니만은 아니 뭐 2억을 얻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하기보다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맞아. 그래서 약간 신서유기 그 인물 퀴즈 하는 것처럼 그거 왜 못 맞추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전략대로 해보고 싶다. 아이고 그 머리가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분위기 담당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럼 제니가 있는 팀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보나 같은 팀원은 조금 저도 김동현 같은 팀원이 원하지. 아니 정말 너무 최악체다. 기분 나쁘네. 근데 물론 이미 떨어졌을 거거든요. 둘 다 이런 고민하기도 전에. 아니 그랬겠죠. 팀원에 선발 안 됐을 수도. 맞아.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았는데 저희는 4명으로 가겠습니다. 5명 안 하겠습니다. 있으나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깍두기 취급 당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냥 운동에 대한 자극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제가 엄청 멋있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제니는 아직 못 봤을 텐데 여자분이 그 여성분이 남성 1인분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체격이 좋으신 분 있잖아요. 수진님이신가? 이제 여성 보디빌더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3명이 나와서 게임을 했는데 각자 한 레인을 담당해서 뭐 무거운 거를 밀거나 채우거나 약간 이런 일을 했는데 남자들도 저걸 끌 수 있어? 저걸 밀 수 있어?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밀고 다 완주를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또 강한 여자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요. 제니는 못 도전 간다니까. 욕구가 가득해. 제니는 그 빈 것 시켜주세요. 빈 게 몇 킬로짜리길래? 제니는 빈 것도 못 걸어. 나도 그렇지만 안 돼. 빈 거 몇 킬로짜리길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뭐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긴 하죠. 근데 뭐 그리고 이게 바로 안면령 그리고 바로 유유 이런 거.
아니 근데 피지컬 백은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좀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서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쵸? 체험용으로만 그러니까요. 뭐 돈될 것 입장료만 같다. 받아도 그러니까 맞죠. 넷플릭스에 꽤 쏠쏠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돈 많이 버니까 뭐 괜찮으니까 아, 그렇게 그런가요? 하겠죠. 그렇다면 혹시 그걸 저에게 판매를 해주신다면 제가 딱 세팅을 해서 입장권을 딱 받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럼 같이. 제가 직원으로 직원으로 사장님이신 거예요? 거기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결하는 마냥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그쵸. 대결자로 밀 수 네. 있으면 밀어보시지 막 이렇게. 내 밑엔 전기 레일이야. 편하게 가고 본인은 편하게 힘든 가고 용기. 막 땀 이렇게 물 막 뿌리고 앞에 칙칙이 막. 너무 무슨 그러니까. 기만 아닙니까? 기만. 그러니까요. 쉽지 비겁한 않네요. 사람 아닙니다 저희.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면도 있었다. 진짜 가서 한번 진짜 체험해보고 싶었다. 괜찮은. 근데 그만큼 그런 스케일도 아이디어다. 엄청 커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막 트레드밀 그치 이거 100개 갖다 놨을 때도 와, 이야. 돈 많이 썼다. 그러니까 돈 많네. 저기 진짜 어. 넷플릭스 돈이 많은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막 뭐 경기장 사실 구상하는 것도 돈 많이 들었겠지만 뭐 돌이 막 떨어지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와, 저 돌의 무게는 또 어떻게 쟀을 것이며 나는 모래 포대를 20kg짜리 묶고 하는 것도 다 일이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또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대학생들이 하는 거 아닐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청주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막 그렇게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1일 개방권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 빼고 다 가겠죠. 많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을 거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채인이랑 나랑 놀러 가면 그냥 그 경기장에서 한번 붙어보는 거야. 이렇게. 진짜 한번 해요. 한번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쳐. 근데 둘 다 조그만 공백기에 공백기. 그게 상처나요. 아파요. 피 난다고 이러면 맞아, 바로 맞아. 바로 풀기. 너무 피나는 나약한 건 안 되지. 존재여가지고 피나는 건 안 되죠. 그냥 하찮은 게임을 할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결은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대결 말고 이제 그 미는 것처럼 그쵸, 뭐 아니면 모래주머니 하는 것처럼 그런 대결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 대결. 그리고 그 꿀잠 자고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촬영을 얼마나 나눠서 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몰아서 하기에는 저 그쵸, 사람들의 맞아. 컨디션이 100%가 그쵸, 아닐 텐데 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출연자 인터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디님의 그런 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콘텐츠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튼 그 세트장 활용해서 막 그런 입장권 만드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안 벌어도 그 콘텐츠 자체가 가져다주는 수익이 많으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겠죠. 관리하는 것도 사실 일일 테니까. 맞아. 이 콘텐츠의 파급력, 콘텐츠의 그 영향력, 콘텐츠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시 콘텐츠가 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콘텐츠에 대한 소개도 듣고 싶은데요. 그쵸. C, 어둠의 나날. 우왕. 이 애플 TV 조금 어려워요. 두둥. 이건 쉬운데. 그러니까 두둥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또 맞아. 많이 우왕. 보는데. 그래서 무튼 C 어둠의 나날은 애플 TV에서 지금 이제 시즌 종영됐죠. 시즌 3까지 나오고 2022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영된 그 드라마고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말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시즌 1, 2, 3 중에서 저희는 이제 시즌 1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시즌 1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하자면 이제 먼 미래에 이제 살아남은 인류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살아남은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거의 인류의 99.9%는 죽고 그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인류마저도 이제 시력을 잃은 상태의 인류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이제 시력이라는 것이 이 전설적인 능력으로 고대에만 있던 능력으로 여겨지던 어느 날 시력이 있는 쌍둥이가 태어나요. 이 시력이 있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건 시력이 있는 젤라 마렐이라는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아버지가 근데 이제 좀 이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키워준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가 조금 다르다는 거 요거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키워준 아버지는 바바보스고 그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제 젤라 마렐입니다. 근데 무튼 이제 바바보스가 이 그러니까 그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력이 있는 그 시력이 있는 쌍둥이를 해치려는 위협적인 여왕으로부터 이제 부족과 이 쌍둥이를 함께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이제 내용이 전반적인 줄거리죠. 그 시력이 없는 세상에서 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소수자가 되고 그쵸. 그리고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가져다 줄 파급력이 있으니까 그 왕국의 여왕이 그거에 대한 위협감을 인지하고 그들을 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맞아요. 그거 이제 마녀 사냥을 한다고 해서 마녀 사냥꾼들을 이제 최고 이제 군대를 활용을 해서 마녀를 사냥하는 내용이 나오고 쌍둥이가 이제 눈이 사실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마녀 사냥꾼들의 이제 그런 주된 그 뭐라고 하죠?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애기들 그리고 우리 부족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바바보스의 여정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챙이한테 이게 디스토피아물이다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우선은 건축물이 많이 무너지긴 해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기계나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시력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거의 전멸을 하고 시력까지 잃으니까 배경 자체가 그냥 평야, 그러니까 자연, 원시 부족 형태를 띠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 우리 세대 이후의 이야기라고 상상을 못하고 그냥 뭔가 또 다른 판타지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개를 하면서 다른 왕국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건설됐던 건물들이 있고 또 전기도 쓰고 우리의 책을 이제 교과서처럼 이제 시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그걸 공부하고 학습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디스토피아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너무 재밌게 잘 봐서 그러니까 저도 다 보진 못했고 열심히 보고 유튜브로 요약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시즌 1을 다 조금 보고 다 보고 시즌 2의 중간까지 이렇게 본 상태인데 지금도 이제 녹음 끝나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보실 거죠? 아니 봐야죠. 궁금한데 정말 하여튼 그래서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모든 줄거리를 막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만약에 우리라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력이 없는 맹인들이 주된 노멀인 거죠. 주된 사회에서 시력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여왕이 그 왕국의 여왕 케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버리게 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요렇게 이해를 그냥 전반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인물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일단 그 여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미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본의 등장부터 진짜 심상치 않고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여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와 폭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도 똑같이 폭군이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시즌 1은. 맞아요. 그 여왕 이름이 이제 케인이라 케인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신하들이 이미 이제 역모를 좀 꾸미죠. 이제 너무 마녀 사냥에 집착해서 이제 국정을 관리하지 않고 맞아요. 국정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민들은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사실 여왕의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분야예요. 나는 젤라 마렐 그리고 이제 시력이 있는 아이들을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근데 사실 놀라운 건 그 마녀 사냥을 하는 이유가 위협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위협이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위협이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그러니까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위협적일 만큼 위대한 존재니까 그쵸. 사실 내 편이 되거나 내 옆에 두면 크게 도움이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쫓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실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여왕 케인의 그런 태도도 사실 웃겼는데 그게 어쨌든 사회다 보니까 다른 마을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다 노멀 그 맹인인 사회에서 이제 진짜 마녀 사냥을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시력이 보이는 아이들이야 하고 그냥 화형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저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를 보면서 참 이 권력이라는 맞아요. 게 무서웠다.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 그게 이제 여왕이 보낸 군대 그 마녀 사냥꾼이라는 그 군대가 그 화형을 하거나 마녀 사냥을 그 마녀를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조차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을 해서 맞아. 화형하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 그리고 네가 마녀인지 아닌지를 계속 의심하고 서로. 그러니까 계속 서로 사이에서는 불신밖에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대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왕 케인의 개인적 욕심으로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게 뭐 지금도 사실 일종의 마녀 사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마녀 사냥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서 이 마녀 사냥이라는 거 참 실제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제 맞아. 그냥 자신의 심증이나 맞아. 보이는 시각으로 인해서 이제 무고한 시민들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마녀 사냥은 서로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는 그런 거 아닐까. 정말 그 개인의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 그 재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이 여왕이 진짜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 그녀의 악랄함을 말하면은 사실 믿기 힘드실 거예요. 맞아. 이거 봐야 돼요. 근데 보면서도 믿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스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기가 잠깐 넘기세요. 왕국의 여왕이면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너 둘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있어야 왕국이 있는 건데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다 막 나가리 시키는데 이게 그 과정이에요. 이게 시즌 1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즌 1에 사실 이 여왕 케인이 마녀 사냥에만 집착하고 이제 국정을 돌보지 않다 보니 신하들 사이에서도 반발심이 커져요. 맞아. 그래서 여왕을 암살하고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왕 자체도 맹인이다 보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여왕님을 위해 새를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새장 케이지 안에 실제로는 독거미를 넣어두고 만져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 여왕이 이미 이제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킨다는 걸 이를 꾸미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밀담을 통해 들어요. 한여가 미리 듣고 전달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하를 바로 신하 죽입니다. 이제 여왕 여기 살에다가 팔 밑에 살에다가 칼을 꼽아놔요. 그것도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한 부분이 하나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은장도 같은 느낌이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무튼 여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였겠죠. 근데 무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 바로 신하들을 죽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이제 하녀도 같이 죽이고 무튼 공범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편들이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그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요. 이제 영주들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그 상황을 이 여왕이 그런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캐치합니다. 근데 정말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육감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제 눈치도 되게 빠르고 상황을 되게 빨리 읽고 자기 편으로 바로 만들고 말도 잘하고 참 뭐랄까 좋은 곳으로 썼으면 참 좋았을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을 바로 눈치채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지금 댐이 있으니까 지금 댐을 나중에 그 여왕이 다 이제 개방을 시켜버립니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을을.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진짜 왕국이라는 건 내가 왕이 되려면 누군가 나를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하들과 그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냅다 수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시즌 1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어이가 그래서 없었어요. 이게 맞나? 이래서 얘기가 끝나는 건가? 그래서 그걸 몰살시키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의아함이 많이 남고 그래서 시즌 맞아요. 1을 볼 수밖에 없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 또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인물 얘기하는데 마녀 지금 그 여왕 케인 마녀란다 여왕 케인만 얘기하다가도 얘기가 쑥쑥 지나가죠.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큰 주인공은 사실 바바보스예요. 멋있어. 그 부족의 부족장처럼 느껴지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이제 덩치 큰 아저씨. 아저씨라고 해야 될까요? 아저씨 그렇죠. 연기를 정말 잘해서 어디 부족장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맞아. 그 액션씬이 너무 완벽해요. 우리는 이제 보이는 입장에서 액션씬을 하다 보니 챙챙챙이지만 이제 바바보스나 그 안에서는 사실 안 보이는 메인들의 싸움이다 보니까 바바보스가 이렇게 칼로 땅바닥을 슉 훑으면 소리가 픽 나죠. 바로 픽 이렇게 죽이는데 맞아. 야, 그 액션씬이 정말 일품이라 이건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희도 유튜브 요약본으로 봐서 실제로 애플 TV를 구독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풀 버전으로 봐도 괜찮을 작품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아주 일품이라 그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맞아. 엄청난 싸움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바보스의 부인 마그라인데 이제 뭐랄까 이제 실제 부인이죠? 이게 좀 애매한 게 요약본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이제 개연성이 조금 저희가 설명하기엔 부족해요. 젤라 마렐의 아이를 임신한 마그라가 부족에 와서 바바보스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야 될까? 부부가 되는 상황이라 이제 마그라는 무튼 바바보스의 부인이고 마그라가 임신을 하게 된 남자는 젤라 마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마그라가 낳는 아이 둘은 코푼과 하니와입니다. 남자, 그 둘은 여자 쌍둥이. 남자 코푼, 여자 하니와. 둘 쌍둥이 낳는데 둘이 시력이 이쪽. 이 부족에서 가장 이제 부족의 장로, 현명하고 약간 그런 아시죠? 그런 기본적인 디폴트. 할머니가 이제 페리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 마녀 사냥꾼의 최고 우두머리 장군이 타마티 준이에요. 이 사람도 참 무섭고 충성심도 대단하다. 엄청난 충성심. 진짜 그런 로열티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충성심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게 한 여왕 그녀는 대체 그녀의 인성 무엇?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맞습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인물은 이렇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도보스라고 해서 바바보스의 친동생이자 다른 이제 왕국의 뭐 이제 장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좀 적국 같은 느낌이에요. 이도보스는 바바보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의심해서 바바보스를 죽이려고 하면 친형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가 대충의 이제 인물인 것 같아요. 인물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에서 각 인물들의 이제 약간 성격 같은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면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시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각자 취하는 입장이 달라요. 맞아요. 이걸 비밀로 해야 된다. 뭐 아이에게도 비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입장들을 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마녀 사냥꾼들 때문에 그렇죠. 마녀 사냥꾼들 때문에 애기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요것은 그게 그 비밀로 붙여야 되는 이유가 젤라 마렐이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선물을 12살이 되면 보라고 줘요. 근데 그게 책이거든요.
지식을 습득할 수 그쵸. 있는. 고대의 지식. 그러니까 눈을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게 하려면 비밀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아기들도 이제 애들도 네가 눈이 보이고 그 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 비밀로 하면 안 된다 입장과 아니다. 너는 위험할 수 있으니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죠. 맞아요. 보나는 혹시? 제가 그러면은 그 바바보스나 마그라처럼 이제 비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페리스처럼 애기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맡길 것이냐? 참 어려운데. 저라면 우선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력이 있는 걸 알고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위험한 것도 늘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그쵸. 진짜 그렇죠. 원시 사회 정도의 지금 수준이다 보니까 진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맞아요. 사회에서 뭔가 비밀 같은 게 새어나가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물론 드라마 전개상 그 비밀을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뭐 새로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 사회에 계속 살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남들과 다른 게 너무 위험한 맞아요. 특별한 특이한 일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로 나갈 것 같긴 해요. 채니는 어때요? 저는 이거는 페리스가 선택한 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장로의 현명한 선택을 따를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을 고수하기보단 제 선택이 있다기보단 사실 좀 더 현명하고 오래 살아본 사실 그분은 우리보다는 고대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듣거나 경험하거나 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맡겼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의견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알려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고품과 한의아였다면 그냥 무조건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당연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더라도 찾아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력이 없어서 청력이 엄청 좋다거나 그런 감각이 되게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눈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다른 감각들이 무디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살아날 방법은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뭐 진짜 활이라는 도구를 쓰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이는 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도 다 바로 열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푼과 한의어였다면 근데 그건 그쵸.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호기심에 열어봤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 자기가 이제 주변의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죠? 나이가 들수록 커갈수록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사실은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보이는 게 사실 이게 시각이 없어서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시각만큼 중요한 게 큰 이점을 가진 기관이 없죠. 사실 실제로 그 전장에서도 사실 보이니까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도 보이니까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뭔가 그 궁금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뭐 궁금해서 탐구하고 싶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맞아 그랬을 것도 같아. 남들과 다르니. 그리고 전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사회에서 발전되는 것들이 많더라고. 문자 매듭으로 이제 그 서로의 의사 멀리 있는 사람의 의사를 막 전달하고 이야기를 쓰고 하는데 와 그런 발전들이 엄청 신기했어요. 그런 작가의 상상력이 너무 또 재미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감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들은 이미 이게 디폴트 값이 돼서 그걸 엄청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걷고 앞에 물체를 잘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애초에 그렇게 이제 태어났고 전부 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참 힘들면서도
대단하다. 음. 그리고 다른 기관이 정말 발달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막 섀도우라고 해서 막 발자국 소리도 안 내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쵸, 있잖아요. 정찰병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맞아.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또 이 화제의 인물 젤라마렐 이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이야기의 흐름을 제가 그냥 요약본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왕이 그를 쫓잖아요. 근데 그냥 그가 시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고 그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영웅 서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올바른 사람, 되게 이제 뭐 악인이 있으면 이제 그냥 선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 반전의 반전으로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놈 새끼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이게 신기했다. 저는 사실 젤라마렐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애기들을 버릴까? 사실은 버린 거죠. 자기가 맞아 본인이 맞아 안 키웠네. 그러니까요. 자기는 키운 적이 없어요, 사실. 자기는 맞아. 키운 적이 없고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간 거예요. 저런 책임감 없는 뭐 하는 사람일까? 왜 도망칠까? 마녀 사냥꾼한테 쫓기니까 도망치겠지. 근데 그냥 그 부족에서 함께 살면서 위험할 때 정말 혼자 도망갈 수 없었을까? 왜 같이 살지 않고 애를 키우지 않고 버렸을까? 저는 거기부터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코푼과 하니와를 유인해서 데리고 간 곳에 자기가 씨 뿌려놓은 자식들이 모여 살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킹 받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냥 단순히 그 여자분들을 이제 임신시키기 위한 자기의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 번식 수단으로 본 놈인 거죠. 진짜 이상한 새끼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자기가 번식을 했지만 눈이 안 보이는 아이도 나왔겠죠. 실제로는 눈이 보이는 애기만 나오진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눈이 보이는 애들만 선택해서 사실 거기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친구는 정말 그 이제 영상에 나온 대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달까. 맞아. 그리고 그 이제 눈이 보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눈이 보이는 사람만을 위한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아한 게 눈이 안 보여서 소수자의 입장이 되었고 핍박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눈이 보여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반발심에 이제 우리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웠다는 이기적이다. 책 보면서 배웠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 빼고 다 배운 것 같아. 사람 같이 살아야지. 뭐 다 말살시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제일 얄미웠고 역시 바바부스 짱이고 그런 왜냐면 자기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식처럼 맞아요. 아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그리고 막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막 바치려는 그런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이제 올바른 그 보호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젤라모 어쩌고는 이제 이름도 안 불러주네요. 젤라모 어쩌고는 진짜 비겁한 사람이다. 그쵸. 그냥 뭔가 참 그러니까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랑 이제 계속 낳던지. 그러니까 어디 저기 씨 뿌리고 도망쳐가지고 자기 혼자 막 공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만들고 도서관 같은 거 만들고. 아니 그리고 다 같이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엄마는 속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놈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도구처럼 쓰는 느낌이죠. 거기에 인문학 서적은 없었을까요? 그 젤라마릴이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고대 서적들을 가지고, 고대 서적이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진 책이잖아요. 그럼 종류가 되게 많았을 텐데 인문학이 없었을까? 철학이 없었을까? 뭐 때문에 그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철학책과 인문학책은 그 불에 타지 않게 단단한 소재. 그리고 막 점자 이런 것도 이제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 구비해둬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하더라도 그 그런 지식은 감성. 이제 그쵸. 가지고 있도록. 그 지금 약간 로켓 쏘아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상 자체가 뭔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핍박받고 자기가 눈이 보이는데 쫓기잖아요. 인생 평생을 사실 마녀사냥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살아왔어서 그래서 그랬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맹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배척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난 노력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그 코푼과 한이와가 이제 어쨌든 맹인 사회에서 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걔네들이 그 젤라 어쩌고를 만나러 갈 때 그런 다짐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우리가 잘 사는 사회, 우리가 시력을 가진 걸 확인해서 우리 엄마, 우리 부족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를 꿈꾸고 갔는데 그 이상한 거를 하니까 하여튼 저도 같이 배신당한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약간 코푼의 입장처럼 여기서 이제 젤라마레를 처음 만났을 때 코푼이랑 한이와가 조금 태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한이와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젤라마렐이 남겨준 서적들을 좀 보면서 조금 선민의식 가지고 나 활 있으니까 눈 있으니까 쟤들 다 쏴 죽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시력의 우월감을 가지고 저 맹인들보다 낫다라는 조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서 이제 아버지를 보고 그 도서관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아버지 입장과 가깝고 좀 더 아버지한테 젤라마렐한테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코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맹인 사회에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젤라마렐이 그런 의도를 얘기했을 때 조금 거부감, 조금 그런 생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대하죠. 그 둘의 차이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보나였다면 조금 코푼에 가까운 입장이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젤라마렐 저거 내 키우지도 않았더만 이렇게 네가 뭔데? 나는 그 엄마랑 잘 살고 싶은데 그가 꿈꾸는 사회에 우리 엄마는 없는 거잖아. 거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미드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막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왕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왕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랄까 주류 비주류를 나누긴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사실 대다수가 눈이 보이는 입장이고 안 보이는 분들이 소수인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회가 이제 뒤바뀐다면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도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랄까 그런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다, 환경이다 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막 그런 이제 인류애적인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반성도 조금 되는 그게 뭐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만약에 이거를 시즌 2, 3을 다 보고 막 얘기를 한다면 뭔가 그런 진짜 왕권 정치에 대해서 한 얘기도 막 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왜 여왕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되게 그냥 한 명의 여린 여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쵸. 사실 일을 안 해서 뭐 손에 굳은살도 하나도 없고 맞아요. 뭐 진짜 때리면 맞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여리게 생겼으니까 또 그쵸? 여왕 자체라는 그 신분 그쵸? 때문에 평생을 보호받고 받고. 막 진짜 폭군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쉽사리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못하고. 게 지금 저한테는 너무 의문점이었거든요. 지금 사회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못하면 물러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곰곰이 우리랑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문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니 왕권 국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 위에 왕이나 뭐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이 오가고, 정책이 있었을까요? 무튼 모르겠어. 무튼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지 사실 시민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해보면 이 문명과 기술의 발달 맞아. 덕분에 이거 볼 수 있으면 지금 그쵸? 너무 고마우면서도 덕분에 진짜 그쵸.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왕을 왜 내리지 않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고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보면서 참 막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냥 단순한 드라마, 특히 유희거리로도 사실 보기 너무 좋지만 보면서도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끝나고 시즌 2, 3화 요약분을 다 보고 또 첸이랑 또 한참 수다를 떨 예정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강력 스포를 하더라도 또 녹음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 이 C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그 감독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이게 혹시나 그 내용만 흥미롭지 연출적으로 재미가 없거나 영상미가 별로거나 그렇게 느끼시면 또 안 되니까 그쵸. 이 감독이 나는 전설이다 라는 그 있거든요. 이제 그 좀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인데 그거랑 헝거게임 헝거게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헝거게임 만든 감독이 만든 거라 가지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도 혹시 저희 우아합이 나눈 얘기를 듣고 흥미로우셨다면 피지컬 100과 C를 이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저희가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든 DM이든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와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감상평 얘기 안 했는데 감상평 한번 마무리하고 가시죠. 그럼 제가 피지컬 100하고 채니가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좋아요. 피지컬 100 이제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 너무 응원하고 시즌 3 그래서 언제 나오나요? 로 이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어둠의 나날 그냥 영상미도 너무 훌륭하고 내용 스토리 줄거리 자체도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이라 근데 안에서 보면서 또 생각할 것들이 많네?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할 거리들이 많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연인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고 다양한 가족들과 보면 안 될까요? 18세이긴 한데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애플TV 한번 구독해보죠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뭐 OTT 너무 많은데 다 맞죠? 구독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콘텐츠 추천해주신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열려있으니까 어떤 콘텐츠든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또 입하고 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추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